참 그 미 해군이 이 영화를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배경? 미국 해군이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에요. 다 드래프트해야 돼요. 모병을 해야 돼요. 근데 미 해군에는 너무 오랫동안 원양 생활하고 또 잠수함도 한번 들어가면 핵잠수함은 1년 동안을 이 바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지원율이 낮아요. 그래서 미 해군이 펜타곤의 해군성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레이간 대통령은 그 뭡니까? 그 람보도 만들고. 기억납니다. 그래갖고 그 월남전에 그 처참하게 패배한 미국인들의 그 구겨진 자존심을 람보가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이런 명제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존심도 회복한 효과도 있었고, 뭐 플래툰이랄지. 그렇지만 디어 헌터라는 영화 있죠? 네. 로버트 드니로. 예. 그거는 아주 부정적인 걸 만드는 네. 거예요. 그때 월남전에 갔다가 다 정신 이장자들이. 러시안 룰렛. 예, 러시안 룰렛도 하고. 그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아주 그 연기를 잘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디어 헌터. 그런 환경에서 이제 탑건이 이제 예, 탑건이, 그래서 미 해군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긍정적인. 좀 더, 누구나 그 미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생각해낸 게 미 해군성에서 그 영화를 만들자. 레이간 대통령처럼. 그래서 첫 작품이 탑건이에요. 그래서 탑건 영화는, 근데 주인공이 탐캣 F-14인데 운용비가 엄청 비싸요. 1시간 비행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 뭐 미국이 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운영비 차원에서. 그 퓨얼 컨섬션이 굉장히 많아.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평상시 근무할 때는 다 공짜로 해주고 사람들이 다 퇴근한 시간 이후에 찍는 거는 돈을 받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뭐 25불 계약하고 끝냈다 그러는데 뒷돈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그 영화 그 감독했던 토니 스캇이 뭐 백지수표까지 썼대요. 그 뭐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25,000달러를 썼대요. 그 한 장면이 뭐냐면 그 비행기가 함상에 탁 내리고 딱 나오는데 황혼이 탁 지금 트와일라이트가 너무 멋지거든. 샌디에고 거기가. 그래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돌린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해갖고 찍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25,000달러를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모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뒤에 미 해군과 공군과 그 모병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하나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묵시록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이 당시에 그 굉장히 그 나쁜 걸 갖고 있어갖고 그 영화 나온 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필리핀 가서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도움을 받아서 뭐 알지 못할 그런 또 영화사에 그런 것도 있고 그 토니 스캇이 이 오늘날 미국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세워준 정말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총평 아니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실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와와와와 하다 끝나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다 그냥 꽝꽝하고 비행기끼리 싸운 거나 보는데 사실은 미 해군이 월남전환에 쓰라린 그 어떤 실패의 사례들을 갖고 그 교훈을 얻은 걸 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스쿨이 탑건 스쿨이고 스쿨이 레드 처음 플래그. 만들어질 때. 예, 그래서 탑건 스쿨이 더 빨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그 훈련 장소라든가 그걸 하는 게 미 공군이 협조를 해줘갖고 거기 가서 다 훈련들을 하고 또 뭐 미 공군은 뭐 글로벌하게 합니다. 전 세계 국가의 조종사들이 다 와가지고 미 공군이 제공하는 어그레서들 그 적기 지금은 미그 28이 적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그 28에서 하는 그 기동들 있죠. 그걸 그대로 사용해. 그래가지고 그걸 미그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그 전술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도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은 이구전대라고. 그래서 거기 미국이도 갖다 놨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미국이하고 실제로 옛날에는 미국이하고 전투하는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품도 구할 수 없을 거고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야, 우리 미국은 정말 글로벌한 세계의 정말 천조국이고 강국이구나. 이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천조국이란 건 알죠? 네네. 왜 천조국인지 아십니까?
예, 뭐 예. 다른 나라는 뭐 국방 예산을 다 예.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 다른 나라 10위까지 다 합친 썸을 해도 미국보다 작아요. 예, 예전에 보니까 그 미국의 그런 어떤 건립자들이 이제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예, 예. 그때 프랑스한테도 도움도 많이 받고 영국 아유, 많이 하십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방위비를 내거나 거기에 비용을 쓴다는 것에 아끼지 않고 또 그 현역 군인이나 베테랑, 퇴역 군인에 대한 어떤 예우나 존중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배울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야, 오늘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화가 처음에 시작한 그 탑건 스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을 들여와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레이건 시대의 그런 분위기 그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미 해군이 이렇게 독자적인 항공 뭐 전단을 운영하는 이런 저력도 얘기해 주셨고 그럼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우리나라도 비행기는 참 많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때보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랑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뭐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다면 뭐. 제가 딱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드 플러그 훈련을 하러 우리 저 공군의 F-16이 실제로 저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그 알래스카에 있는 아이슨 기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레드 플래그를 해요. 그 레드 플래그를 아이슨 기지로 바꿨더라고요, 알래스카. 그리고 얼마 전에 F-35도 갔다 왔고 다 공중급유를 직접 해서 갑니다. 우리나라 공중급유가 쫓아가면서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지원하는 부대도 다 쫓아가서 실제 그대로 지원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비행기가 내려오면 바로 정비사들 뛰어나가서 그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비행기 제트기가 시동을 걸려면 어마어마한 볼티지가 필요합니다. 25,000볼트만. 그럼 그 비행기에 전원을 꽂아줄 수 있는 그 기기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APG라고 그래요. Auxiliary Power Unit. 그래서 그걸 하고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트기는 지 마음대로 혼자 뭐 뚝 눌러서 끄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러 갈 때는 그런 이제 지원 부대도 다 쫓아가고 또 우리나라 수송기도 엘멘도프라고 하는 수송기 훈련도 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총화적인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일본은 자위대죠. 공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군사 행동을 못 하도록 이제 해놨는데 일본의 그런 전력이나 또 중국에는 젠이라는 뭐 전투기가 있다고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자력적인 어떤 방위나 그런 어떤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크게 소리내서 얘기할 만큼 그 많은 그 분야에 일은 안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여태까지 경험으로 이쪽 봤을 때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고 우리는 다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개발한 KF-21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게 있다면 다 전부 쪼잔한 것들. 부품 뭐 이 정도고 실제 핵심 기술은 다 우리가 로열티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만 마치 KF-X가 뭐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둥 너무 과대선전하는 게 아닌가.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한테 이렇게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거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또 효과도 있고. 근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은 사실은 우리는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 기술은 우리가 하다못해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KF-X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이 비행기 안에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외에 허락을 못 받으면 수출 못 하네. 이런 이제 약점이 있고 이게 하나의 트랩이에요. 근데 자꾸만 국민들한테 마치 우리가 협상만 잘하면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글로벌 밸런스를 보거든요. 아, 이 나라에는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 또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 싶으면 어차피 거기 비행기 파는 게 많은 로열티가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이렇게 상업성으로 따져보면 별로 남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기술들이 이제 축약이 되고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다 뺏겨 쓴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긴 해요. 뺏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만들었는데 바로 가라앉는 거 보이시죠? 항공모함도 만드는 거 봐요. 그래서 내가 중국은 참, 정말 뺏기는 선수들이구나. 중국에서 만든 전투기도요, 너무 믿어서는 안 돼. 다 뺏긴 기술이요. 언젠가는, 점점 기술이 어드밴스 될수록, 언젠가는 이제 중국도, 자기가 자승자박해서 망할 날이 와.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술을 만들어야 돼. 개발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안 당하려면. 예.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오늘 뭐 사실 못다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공군 기지에 대한 뭐 너무 세밀한 그런 군사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보유한 항공기들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뭐 그런 것들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뭐 오늘 시간에 다 질문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아마 질문을 마치고 뭐 마지막 한 말씀 짧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밀가루 하나도 다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배도 기술을 우리 기술 갖고 배를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첨단 기술들을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렇게 많은 산업 일꾼들에서 일한 우리의 선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도 이 정신 잊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모두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